요새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? 엄마의 정보력과 아빠의 무관심과 조부모님의 경제력이 있어야 애가 잘 된다. 들어봤어요? 아빠의 무관심은 아빠의 무관심. 근데 이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럼 조부모님이 아이의 학비를 막 대준다는 거잖아요. 그럼 조부모님이 아이의 학비를 대주면 그건 증여일까요? 아닐까요? 증여겠죠.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아이들은 교육을 받아 마땅한 아이들이잖아요.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돈을 못 벌어, 그건 증여 아니에요. 그러니까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면 이렇게 위해서 조부모님이 아이한테 학비를 내줘도 그건 증여 아니다. 근데 부모가 경제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줬다. 그러면 그거는 증여다. 그러면은 자, 우리 자녀가 미국에 유학 갔어요. 뭐 원래는 보통 생활비나 이런 걸로 한 7천 드는데 부모님이 2억씩 보내줘. 그래서 애가 그거를 꼬박꼬박 모아서 거기서 무슨 자산을 샀어. 그 증여예요. 흥청망청 다 쓰면 그건 증여가 아닌데 그거를 막 모아가지고 내 명의로 하면 그건 증여예요. 축의금도 내가 받은 축의금 말고 부모님이 받은 축의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증여라고 했잖아요. 근데 그것도 뭐라 그랬어요? 들켜야 증여지. 근데 저는 마지막에 결론이 이렇게 되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가장 큰 절세는 제때제때 세금 내는 거다라고 생각은 하기는 해요. 왜냐면 가산세가 내 본세보다 본세만큼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제때제때 신고를 해서 증여세 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사기 전에 계획서, 자금조달 계획서 쓰잖아요. 요즘은 쓰죠. 그쵸? 맞아요. 그러면은 소명이 된 거 아니에요? 그때 이제 뭐 증여를 했다든지 아니면 차입을 했다든지 이런 걸 쓸 거예요. 그런데 거기에 보통 어떻게 많이 쓰시냐면 증여를 했다라고 쓰기도 하고 두 번째 부모님한테 차입했다 쓰기도 해요. 근데 국가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입 거래는요 인정을 안 해요. 원칙적으로. 차용증을 썼어. 부모님한테 돈을 빌렸어. 그런데 얘가 갚을 능력이 있어? 이걸 봐요. 이거 분명히 결국에는 안 갚을 거다. 증여할 거다. 예를 들어서 차용증을 써서 돈을 받은 자녀가 직업도 있고 소득도 충분히 있고 상환할 능력이 있다. 차용증에 보면 계획서가 있잖아요. 뭐 원금은 언제 갚을 거고 이자는 언제 낼 거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 자녀는 갚을 수 있네 라고 판단이 되면 그건 인정해요. 그런데 자녀가 소득도 없어. 그리고 이걸 언제 갚을지 계획도 만약에 안 돼 라고 하면 그때는 증여로 봐요. 그래서 증여세를 내는 거죠.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거래가 수면 위로 드러나는 경우는 첫 번째 제일 흔한 경우가 상속세 신고할 때예요. 왜냐하면 상속세 신고할 때는 10년간 계좌 거래를 보기 때문에 그때 부모와 자녀 간에 돈이 왔다 갔다 한 게 증여인지 아닌지를 체크해서 밝혀낼 수가 있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부동산 등 등기되는 거래가 생겼을 때,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등기되는 자산을 사면 구청에서 우리가 취득세를 신고할 텐데 그 취득세 신고되는 사항이 국세청으로 넘어가게 돼요. 그럼 국세청에서 이 사람이 소득세 신고를 뭐 5억 정도 했는데 자산이 증가한 게 20억이네? 너무 많다. 이런 판단이 들었을 때 그 사람한테 자금, 출처에 대한 소명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. 일단 국세청에서는 부모와 자녀 간의 차용증 인정 안 해요. 단 자녀가 갚을 능력이 충분히 있다 하는 경우만 인정한다.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뭐 미성년자거나 아니면 진짜 무소득자거나 이런 사람들은 이거 증여다라고 보고 증여세 과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